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쉼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동안 시장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반기 우리가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3,100포인트 지지해주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 오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 지금도 몰리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돈이 쏠리는 쪽은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브로드컴 같은 종목군들이 각각의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가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수급이 쏠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하이닉스는 조금 초반보다는 힘이 빠졌지만 오늘 소부장 단에서는 흐름들이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요. ISC,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쉬어가던 형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수가 상승할 때 오르지 못했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일단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대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 좀 차익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 상황이고 오늘 대북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 KCTC나 동방 이런 종목군들도 금일에 이제 물류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정책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쪽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K옥션이 또 거의 상한가 근처에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신규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뻗어 나가고 있으니까 뻗어 나가는 부분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LNC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리포트도 있지만 오늘 가덕도 관련된 단독 공항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도 강한데 사실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 종목이 지금 이거를 연달아 급등을 하는 거 보면은 거의 한 2, 3조씩은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컨셀레이션 에너지, 지버너바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장중 18% 이상 급등을 해줬고 오클로도 한 1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은 좀 조정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건설주들이나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존에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말고 좀 나머지 부분들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개인이 받쳐주고 또 환율 안정세로 인해서 또 호재가 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도 0.27% 상승 반전했네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종 안에서도 밸류체인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 매기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볼 때 어떠한 변화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HBM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쉽게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짓는 데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강력한 실적,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 쪽에 탑재가 되어 있는 회사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 너무 슬프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그냥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17만 원대부터 28만 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49,900원에서 이제 66,600원까지 상승폭만 보더라도 몇십 프로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주가가 힘들었는데 HBM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HBM3에서도 나왔고요. 4에서도 지금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1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한 60, 70%,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0%, 막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해봐야 한 10%, 15%밖에 못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이 HBM이 중요한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용 DDR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올라가는 폭이 사실 굉장히 심상치는 않습니다. 지금 4달 연달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관세에 따른 선제적인 수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제 뭐 생산을 좀 줄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단에 대한 이런 단기 몰림이 나와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이런 수요단이 그래도 굉장히 견조하더라. 그리고 가격에 대한 우리가 P 곱하기 Q 그러니까 가격에다 수량을 곱해가지고 이제 볼륨이 나오잖아요. 근데 P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Q가 선제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좀 큰 업종의 밸류에이션에 좀 전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지속이 됐을 때 삼성전자가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하나 나왔고요.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은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뀌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현재는 HBM 중심으로의 이런 시장 판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제 레거시 업체들의 그런 소부장들이 굉장히 주가의 위치가 낮거든요. 오늘 조금씩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소부장단부터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이나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주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만약에 삼성전자로 수급이 빨려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수는 굉장히 강할 겁니다. 지수는 굉장히 강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좀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가던 사실 현대차랑 기아가 뭐 배당 분리과세가 나오면 모를까 뭐 그렇게까지 뭐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뭐 좋은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걸로 5% 올라갈 거였으면 진작에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한 변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안에서는 지금 저는 총 3가지 종목을 보고 있기는 한데 하나가 조금 더 올라가지고 일단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인데 이렇게 고른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대형주 단에서 못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갔다는 점이 있고 지금 소부장 단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에서 이제 수급이 터지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가지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후발로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연기금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 비율이 9년 만에 최저치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이 오른다는 건 지수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도 많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분위기의 변화로 봐야 될까요? 네. 전자가 맞겠죠. 그럼 네. 지수의 상승에 베팅하는. 그렇죠. 이제 상법 개정이랑 배당 분리과세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지금 힘이 굉장히 넘치나 나잖아요. 예탁금도 높고 신용잔고도 20조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들 기대하는 게 똑같은 유동성 장세라면 코로나19 때랑 똑같은 적어도 비슷한 흐름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넥스 거래소까지 치면은 거래 대금이 결코 코로나19 때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면 충분히 올려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졌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전 싸다고 생각하고 오늘 목표 주가 34만 원짜리 리포트 2개 나왔고 뭐 맥커리에서도 36만 원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엔 안 갔었던 애들을 조금 주가를 빈지털이를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그걸로 지수를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뭐 언제부터 테슬라 갈 때마다 뭐 무조건 갔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급 빈지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현대기아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수 상승에 배팅을 하는 그런 패시브 수급이 어쨌든 아직까지 시총 1위이고 시가총액이 359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걸맞는 수급이 좀 들어오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뭐 뜨거운 섹터라고 하면 조선, 방산, 원전, 여기에 지주사 금융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조방원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지금이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하반기까지 네. 전략 유효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저기 중에서 몇 개는 탈락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뭐 저는 일단은 네. 지주사는 조금 걸러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저 PBR로 올라오는 건 거의 끝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지주사 중에서도 뭐 자회사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자사주 처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 뭔가 이슈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도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이 있는데 저는 보험은 탈락할 것 같아요. 네, 증권이 제일 셀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대신에 은행은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 붙으면은 증권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붙으면 좀 증권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융주 안에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 차트와 뭐 이제 KB금융이나 이런 것들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좀 확실하게 티가 나죠. 물론 뭐 일부 이제 증권을 껴있는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MRO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건조 쪽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워낙 산업적으로 뛰어나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더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i3 시스템 같이 뭔가 쇼티지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쪽은 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단기적으로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무거나 다 올라요. 뭐 원전 해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해외 기업과 연결고리가 높은 기업들이 올라가야 진짜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수원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SMR 뉴스케일 파워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두산에너비를 지금 가스터빈으로는 GE 버너바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계속 올라가야 진짜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테마성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물론 그 트리거는 다음 거래일에 있을 원전 해체에 대한 이제 그게 승인이 나버리면은 또 한 번 테마가 돌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데 국내에서 원전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아니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GE 버너바 그것도 난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우라라고 있어요. 네. URA라고 ETF 있는데 그거라도 좀 병행해서 같이 해주셔야 조금 소외감을 안 느끼실 겁니다. 국내에 같이 하셔야 돼요, 원전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하반기까지 좀 힘이 제일 좋을 거라고 보는 섹터가 어떤 거예요? 저는 저기 없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랑 네. 변압기. 아, 변압기요? 네. 그럼 에너지 관련해서 변압기 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에너지 네. 쪽에서는 변압기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초과압 변압기랑 초과압 직류 전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쇼티지예요. 네. 쇼티지고 우리나라가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10년이에요, 10년. AI가 없을 때 10년인데 AI가 있으니까 10년 만에 안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공통 분모잖아요. 네. 저는 화장품 추천할 때 용기를 제일 먼저 추천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을 정말 방송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엔 화장품 어떤 것들이 가더라도 소외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통 분모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분명 원전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에 대한 정책이 조금 약하고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이 강한데 IRA 법안에서 자꾸 얻어맞아갖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 그러니까 핑퐁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것저것 못하겠다 하면 그냥 초과압 변압기만 계속 사시면 되는 거죠. 뭐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엘렉트릭이나 뭐 LS 일렉트릭 아무거나 차트 켜서 보시더라도 다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자로 주목할 만한 섹터 변압기랑 반도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네. 쪽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 반도체는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조금 이제 과거에 안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HBM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은 다 이미 날뛰고 막 신나게 움직였는데 과거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진짜 좋을 때 오리지널 전통으로 가는 그런 이제 소부장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순환매를 좀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연기금 수급이 좀 집중되어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랑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오테크닉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의 위치도 낮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주가 급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낮은 위치에서 종목을 산다라는 거는 기회 비용을 어느 정도는 버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데 기회비용 따지면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당연히 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하게 좀 수급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 더 간다는 시장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